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어쩌면 남은 인생의 편안한 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정보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년층의 약 60%가 어떤 형태로든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불편함을 넘어 만성질환과 정서적 불안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부엌 찬장에 내리는 아주 평범한 재료 하나가 지난 10년간 당신을 괴롭혀온 수면제를 끊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아침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수면 비법을 만드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지키는 것이 효과의 핵심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 복용법을 알려주듯 제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 선택이 중요합니다. 꿀은 가급적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천연생 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꿀도 나쁘지 않지만 고온 처리 과정에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효소나 미량 영양소들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생산자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국산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을 선택해주세요. 소금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이나 맛소금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혹은 암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천연소금에는 나트륨 외에도 신경 안정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칼륨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 200ml, 즉 일반적인 물컵 한 잔 분량의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온도는 약 40도 내외. 손가락을 넣었을 때 뜨겁지 않고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이 물에 준비한 생꿀을 티스푼으로 2스푼 넣어줍니다. 밥숟가락이 아닌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쓰는 작은 숟가락 기준입니다. 세 번째, 천연소금을 한 꼬집, 즉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지피는 정도의 양을 넣어줍니다. 양으로는 티스푼의 4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꿀과 소금이 완전히 녹아 물과 하나가 될 때까지 숟가락으로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꿀소금차는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자는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고 너무 늦게 마시면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잠이 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작은 컵에 꿀 한 스푼과 소금 몇 알갱이를 담아 침대 옆에 두었다가 새벽에 잠이 깼을 때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입니다. 혀 밑의 점막은 흡수가 매우 빨라 즉각적으로 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데요. 계속해서 시청하시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꿀잠을 되찾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방법이 아무리 자연적이고 안전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몸 상태가 특별한 분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당뇨병 환자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은 설탕보다는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지만 엄연히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자기 전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이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허락이 있더라도 꿀의 양을 티스푼 반 스푼 이하로 줄여서 시작하고 매일 아침 혈당을 체크하며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꿀 대신 혈당에 영향이 거의 없는 스테비아나 나한과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고혈압으로 인해 저염식을 해야 하는 분들은 소금 섭취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비록 한 꼬집의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매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체내 나트륨 균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을 완전히 빼고 따뜻한 물에 꿀만 타서 드시거나 소금량을 한 꼬집의 절반 이하로 극소량만 사용해야 하며
이 또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위산 역류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기 전 섭취하는 당분이 위산을 자극하여 오히려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음료를 마신 후 다음날 아침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면 섭취 시간을 잠들기 30분 전이 아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으로 앞당겨 보시고, 그래도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이 방법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만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 꿀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장 기능이 미숙한 영아에게는 치명적인 영아 보툴리누스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수면 문제와는 별개로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학 상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평범한 꿀과 소금의 조합이 수십 년 된 불면증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요? 그 원리는 우리 몸의 호르몬과 뇌신경계의 작용을 이해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지극히 과학적인 메커니즘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먼저 꿀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활동하며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녁 식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간에 글리코겐 저장량이 바닥나게 되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부족한 에너지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죠.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을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각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게 됩니다. 새벽 3, 4시경에 유독 잠에서 잘 깨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잠들기 전 섭취한 한두 스푼의 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꿀의 풍부한 천연 포도당과 과당은 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글리코겐을 보충해줘 밤새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뇌에게 에너지 걱정 말고 편안히 쉬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셈입니다. 또한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트립토판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다시 한번 변환됩니다. 즉, 꿀 섭취는 수면 호르몬의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효과까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천일염과 같은 천연소금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전달 시스템과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필수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특히 천연소금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천연신경안정제 라블릴만큼 긴장된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소금은 앞서 언급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갑작스러운 혈당 저하나 불안감으로 인해 코르티솔이 과잉 분비되는 것을 막아 수면의 연속성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꿀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수면 호르몬의 생성을 도우며 소금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신경계를 이완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수면제가 뇌를 강제로 셧다운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몸 본연에 잠드는 힘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작용 없이 깊은 잠을 되찾게 하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꿀소금차는 모든 불면증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결코 아닙니다. 이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개인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대한 변수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의 은퇴한 공무원이었던 박영철 씨는 만성적인 불면증과 새벽 각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꿀소금차를 마시기 시작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저를 찾아와 실망감을 토로했습니다. 박영철 씨는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밤 11시까지 텔레비전으로 뉴스와 정치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잠을 청했고, 침실에는 안마 커튼이 없어 새벽 가로등 불빛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오후 4시쯤에는 친구들과 만나 습관적으로 믹스커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가 왜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의 뇌는 잠들기 직전까지 강렬한 블루라이트와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오후 늦게 섭취한 카페인으로 인해 여전히 각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수면 환경은 빛과 소음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꿀소금차를 마신다 한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작은 조각배 하나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꿀소금차는 잠들기 좋은 환경으로 잘 닦여진 길 위에서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엉망진창인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방법의 효과는 개인의 노력과 전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꿀소금차만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함께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돈 들이지 않고도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꿀소금차와 병행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깬 후 30분 이내에 밖으로 나가 15분 이상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우리의 뇌 속에는 생체시계를 관장하는 식욕차상액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아침 햇빛이 눈의 망막을 통해 들어오면 이 시계가 리셋되면서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온몸에 보냅니다. 동시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멜라토닌 분비를 확실하게 멈춰주면 약 14시간에서 15시간이 지난 밤에 멜라토닌이 훨씬 더 왕성하게 분비되어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합니다. 이것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행동요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인간은 몸의 중심 체온이 서서히 떨어질 때 깊은 잠에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들기 90분 전에 약 15분간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 혈관을 확장시켜 몸의 열을 피부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목욕이 끝난 후 몸이 식으면서 중심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이상적인 수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478호흡법입니다. 이것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앤드류 와일 박사가 고안한 방법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을 이완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워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폐의 모든 공기를 뱉어냅니다. 그 다음 입을 다물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어서 7초간 숨을 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8초에 걸쳐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이 과정을 3회에서 5회 반복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이 호흡법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스르르 잠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수면은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의 총합으로 결정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면 우리는 단순히 피곤해지는 것을 넘어 점차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며 세상 모든 일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잠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삶의 리듬을 바로 세우고 활기찬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따뜻한 한 잔의 음료와 작은 습관의 변화는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되찾는 후 잊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가족과의 대화가 늘어나고 집 밖으로 나가 햇살을 즐기며 삶이 훨씬 따뜻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약이 필요 없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연스러운 건강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은 본래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잠시 멈춰있던 그 힘을 다시 깨워줄 시간일 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혹은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밤마다 뒤척이고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조용히 전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내일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약 없이, 몸에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진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통해 당신의 경험이나 다짐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오늘 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